네.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들어오셨는데 아마 미팅 하다 보면 중간에 더 들어오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안녕하세요. 저는 이춘익이고요. 저는 학술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게 좀 반가운 또 연사분을 모시게 되는데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또 머신 러닝, 딥 러닝 베이스드 메디컬 이미징 애널리시스. 특별히 오늘은 핸즈온 프랙티스로 진행을 부탁드려 봤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또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 김효 박사님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 드린 것처럼 지금 연세대학교에 지금 리서치 어시스턴트 프로페서로 계시고 뭐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은 넘겨드리겠습니다. 화면 쉐어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질문 있으시면은 채트에 남겨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뮤트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영입니다. 저번 캠피나 첫 번째 워크샵 이후로 또 두 번째로 뵙게 되어서 또 반갑고요. 또 초대를 해주셔서 네, 굉장히 감사합니다. 어, 굉장히 이제 어,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이제 직접 또 연구를 많이 하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정원 박사님께서 이제 바로 핸즈온을 하고 싶다고 하셨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좀 굉장히 좀 이론적인 내용들을 다 이제 스킵한 상태에서 바로 핸즈온을 해드리는 게 부담스럽긴 하지만 사실은 뭐 이 머신러닝, 딥러닝 코드가 이제 실제로 보시면은 굉장히 뭐 뭐라고 할까요? 좀 어이없게도 심플하거든요. 굉장히 이제 간단한 코드로도 저희가 재밌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좀 그런 기회를 좀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오늘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머신러닝 기반의 이제 요약 영상 분석을 이제 네, 제가 파이썬 코드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각자 이제 실습을 직접 하시는 것을 제가 봐드리기보다는 제가 코드를 하나하나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읽어드리면서 좀 이렇게 도와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공고가 왔겠지만은 제가 이제 실습 예제로는 제 프로스테이트 캔서 케이스를 골랐고요. 그게 예전에 한번 AAPM에서 한번 챌린지를 공개 챌린지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익숙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오늘 강의를 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부분들은 이제 다 레코딩이 될 거기 때문에 따로 이제 개발 환경 구축하시고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앞에 했고요. 예고를 해드린 대로 이제 구글 컬랩을 쓰시면은 편합니다. 그냥 실습 정도 하기에는 이제 이게 구글 콜랩이라는 게 그냥 웹페이지에서 저희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거기서 바로 코딩을 하고 실행도 시켜볼 수 있는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이제 개발 환경이고요. 그래서 누구나 이제 구글 가입만 하시면은 쉽게 쓰실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아마 뭐 머신러닝 정도는 괜찮은데요. 이제 딥러닝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제 GPU 같은 이제 하드웨어 환경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환경이 이제 구축되기 전에 한번 실습을 해보실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구글 콜랩은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것도 아마 익숙치 않으실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파이썬 코드를 이제 웹에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실행을 시켜가면서 이제 결과도 확인하고 인터랙티브하게 저희가 코딩을 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코딩을 하실 수 있게 편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구글 콜랩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딥러닝 같은 걸 하려면은 이제 GPU 액셀러레이션이 필요한데 그 하드웨어가 갖춰지지 않으신 상태에서 이 구글 콜랩에서 제공하는 GPU를 바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짜라는 면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제 물론 한계는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뭐 딥러닝 코드 같으면은 이제 굉장히 큰 모델 같은 걸 돌린다 그러면은 막 며칠씩 걸리고 그렇거든요. 학습시키고 그러는데 그리고 뭐 이제 결과 확인하고 하려면은 뭐 최소한 일주일간 뭐 이렇게 코드 들여다보고 뭐 분석하고 이런 작업들이 이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구글 콜랩은 이제 저희가 무료 계정으로 하게 되면은 어 이제 이게 아마 24시간 아마 시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다가 그냥 리셋됩니다. 그래서 예, 그런 점이 그냥 실습 정도로만 활용하시기엔 좋은 환경. 나중에 이제 유료로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좀 대단위의 프로젝트를 돌리시려면은 각자 이제 그 GPU 세팅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 환경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한번 세팅할 수 있을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저희가 말씀드린 이제 구글 콜랩을 또 하기에 또 편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그 많이 쓰시는 구글 드라이브를 연결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저희가 뭐 쓰실 실습 코드도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상태에서 바로 실행을 시키실 수가 있고 물론 이제 그 디버깅이나 이제 코딩도 바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연결된 올려진 그 데이터를 바로 이제 그 파이썬 코드에서 불러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제 구글 드라이브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 제가 화면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냥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지금은 제 웹페이지가 보이시죠, 그쵸? 네. 들어가시게 되면은 뭐 제일 처음에 이제 내 드라이브 이렇게 나올 거고 어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옆에 새로 만들기에 이제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뭐 구글 드라이브 상에서 뭐 구글 문서, 뭐 스프레드시트, 뭐 프레젠테이션 이런 거 다 만들 수 있게 돼 있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아마 처음에 아마 구글 콜랩이 없으실 텐데 여기에 more apps를 하시면은 저는 이제 이미 깔아놔서 이제 구글 콜라보레이터가 있고요. 구글 콜랩이 있는데 아마 없으신 분들께서는 연결할 앱 더보기 혹은 이제 more apps 영어 버전에서 more apps일 텐데요. 이거 클릭하시면은 저희가 그 안드로이드나 그 이제 애플 앱에서 뭐 앱 깔듯이 이게 앱 스토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글 어, 워크스페이스 마켓플레이스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앱 검색을 해서 콜랩만 치셔도 아이고 한글이네요. 콜랩만 치셔도 구글 콜라보레이터를 검색해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설치됨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새로 만들기 했을 때 이제 구글 콜랩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글 콜랩을 딱 눌러주시면은 바로 이제 구글 콜랩으로 연결되고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드라이브랑 연결돼서 바로 이렇게 코드를 파이썬 코드를 이렇게 입력하고 실행시킬 수 있는 이제 환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그다음 문제는 이제 구글 콜랩을 실행을 시키신 다음에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주피터 노트북 이게 그러니까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한 줄 한 줄 뭐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코드를 계속 뭐 이어서 짜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코드를 다 이어서 글씨가 작으시죠? 제가 또 약간 확대를 시키겠습니다. 크기 괜찮으신가요? 네. 이런 식으로 뭐 라인 바이 라인으로 다 코딩을 할 수도 있고 바로 이렇게 실행을 시켜 가지고 결과를 이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라인 바이 라인으로. 그리고 그다음 또 실행을 시킨 다음에 결과 기다렸다가 그다음 코딩하고 이런 식으로 바로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개발 환경이고요. 이제 그다음은 제가 이제 구글 콜랩을 이제 드라이브에 연결해서 하면 좋다고 말씀드린 게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갖다가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이제 구글 이 드라이브에다가 이 그 미리 한번 제가 공유를 해 드렸을 것 같은데요. 제가 미리 이거 실습 그 영상 파일들을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 놨어요. 그래서 그 제가 공유 링크를 드렸는데 어 이거를 이제 드라이브에다 올려 놓고 그럼 이 드라이브에 있는 이 영상 파일들을 그대로 이제 구글 콜랩 코드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어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실습을 해서 그 드라이브 연결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 구글 콜렉 코드에 보면은 옆에 이제 옵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 중에 이 세 번째가 이제 코드 스니펫인데 이제 미리 이제 짜여져 있는 코드를 이제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스니펫 기능에서 드라이브를 검색해 보시면은 그 구글 드라이브랑 이제 연결시킬 수 있는 많은 이제 코드들이 준비가 돼 있고 그중에 마운팅 이제 저희가 그 유닉스 쓰시면 이제 유닉스나 리눅스 쓰시면 익숙하시죠? 구글 드라이브를 저희 그 콜랩 버추얼 머신에 마운팅하는 코드가 이미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얘네들이 이제 미리 짜 놓은 코드가 이렇게 바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구글 콜랩 이제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호출을 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각자 이제 구글 드라이브가 있으면은 그 루트 디렉토리가 이제 슬래시하고 G 드라이브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심플한 명령어죠. 그래서 드라이브를 마운트 시킨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시키시면 이제 콜랩 상에서는 이제 그 코드를 입력하실 때는 그냥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제 코딩을 하시려면 이제 엔터를 치고 그다음 라인으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컨트롤 엔터 혹은 시프트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은 그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네, 실행을 시키시게 되면은 먼저 이제 이 URL을 클릭해서 들어가라고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이제 얘가 URL을 생성해서 이렇게 클릭하도록 유도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구글 드라이브 계정을 선택을 하고 잠시만요. 다른 계정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네. 연세 계정으로 들어가서 허용을 해 주시게 되면은 이제 이 코드를 복사해서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제 붙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그냥 이거 클릭하시면은 이 코드가 복사가 되고요. 아니면 이제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복사하셔도 되는데요. 이걸 복사하신 다음에 다시 아까 그 이 코드 URL 아래에 보면은 이제 그 authentication 코드 받으면은 그거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은 이제 인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를 인증해 주시게 되면 이제 이 콜랩에서 아까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운트가 됐다고 나오고 이걸 이제 테스트해 볼 수가 있는 게 이 바로 아래 또 이제 얘네가 스니펫 코드에서 제공하는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세 줄 나오는데요. 아주 간단한 코드입니다. 뭐냐면은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루트 드라이브와 G 드라이브라고 했고요. 거기에 이제 마이 드라이브까지 치면은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이제 구글 드라이브의 이제 루트 디렉토리가 됩니다. 여기 그 이게 한글이라서 내 드라이브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영어 버전에서는 마이 드라이브라고 돼 있을 거고요. 그 마이 드라이브 아래에 이제 그 사용하시는 실제 이제 파일들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의미가 이 마이 드라이브 아래에 foo.txt라는 파일을 이제 만들어서 여기다 라이팅을 하겠다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실제 코드는 밑에 헬로 구글 드라이브 느낌표 이거를 이 파일에다가 라이팅을 하겠다. 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두 줄의 코드로 마이 드라이브 아래에 foo.txt라는 파일이 만들어지고 이 내용이 그 이제 텍스트 파일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이제 그 파일의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구글 콜랩 상에서 앞에 느낌표를 치시고 명령어를 넣게 되면은 이게 그 리눅스나 유닉스 상의 이제 콘솔에서 이제 치는 명령어를 그대로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cat 하는 명령어는 이제 그 텍스트 파일을 읽어 가지고 그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출력해라라는 이제 명령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그 파일을 읽은 다음에 출력하라라는 명령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시키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헬로 구글 드라이브가 출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바로 출력한 게 아니라 이 텍스트 파일을 만들고 그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이렇게 출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는 구글 드라이브를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구글 드라이브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줬다는 얘기죠. 네, 이런 식으로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GPU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돌아가서 런타임에 보면은 런타임 유형 변경이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뭐일지 모르겠는데 뭐 런타임 뭐 이제 뭐 타입 뭐 변경 이런 식으로 아마 있을 거예요. 런타임 타입으로 돼 있을 텐데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보면은 하드웨어 가속기 이제 GPU 액셀러레이션이 none으로 돼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GPU나 이제 구글에서 개발한 TPU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코드를 돌릴 때 GPU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GPU로 바꿔주시고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이 구글 콜랩에서 돌리는 코드가 이제 GPU 상에 올라가서 돌릴 수 있게 세팅이 된 거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만 해도 저희가 이제 이 정도만 해도 구글 콜랩으로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코드를 돌릴 수 있게 세팅이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하셨다는 전제로 그리고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서 저희가 머신러닝 코드를 돌리는 걸 한번 좀 제가 보여 드릴 텐데요.
뭐 이미지 프로세싱은 뭐 다들 익숙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파트는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아시다시피 이제 그 이미지는 여기 이렇게 어레이, 그 2D 어레이 혹은 이제 3D 볼륨메트릭 영상이면 3D 어레이 이제 형식으로 들어가 있게 되고, 저희가 이거를 이제 아시다시피 파이썬 코드에서 다이컴 파일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이제 파이다이컴, 파이디컴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그래서 파이디컴에 다이컴 리드라는 이제 펑션을 쓰시게 되면은 아주 심플하게 그 파일 네임만 연결시켜 주시면은 이 ds라는 변수, 제가 설정해 놓은 변수로 그 다이컴 파일이 리드가 되고요. 그 리드가 된 다음에는 그 변수 점하고 이제 그 파이썬 코드에서는 그 변수에서 점을 찍고 이제 그다음에 그 변수에 해당하는 속성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s.pixelArray라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이컴 파일을 부른 다음에 그 ds라는 변수에 그 다이컴 파일이 이제 불러져 있으니까요. 그 픽셀 어레이, 그 이미지의 어레이를 이제 불러오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레이로 불러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때 이제 그 데이터 타입은 이제 인티저 형태로 돼 있다, 그러니까 정수형 형태로 돼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그리고 질문해도 되나요? 네,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예, 근데 이제 파이달컴이 그 베이스로 깔려 있나요, 거기? 깔려 있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서요. 예, 그걸 아마 어떻게 하죠? 네, 구글 콜랩에는 안 깔려 있을 텐데, 그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로. 네, 이 그 느낌표하고 cat 명령을 치면 이제 그 유닉스 명령어잖아요. 그래서 네, 아시다시피 그 리눅스에서 그 라이브러리 설치할 수 있는 명령어가 pip install. PIP예요? 예, 예. 예, 맞습니다. 그거를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python, 예. 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아마 아, 라이브러리 이름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 할 수 있다 파이 이거죠. 예, 네, 예. 맞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지금 네, 설치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 픽셀 어레이에 또 다시 점하고 쉐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픽셀 어레이에 이제 쉐입, 그러니까 즉 그 영상의 크기도 저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64 바이 64 영상이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파이썬에서 그 다이컴을 불러서 픽셀 어레이로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직접 다룰 수가 있고, 네, 당연히 이렇게 뭐 픽셀로 뭐 그림은 이루어져 있다, 이런 점도 다시 아실 거고, 또한 이제 그 오픈CV도 많이 활용을 하셨을 겁니다.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네, 관련해서 뭐 이미지 다뤄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파트는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오픈CV도 CV2 라는 라이브러리로, 그 이름이 CV2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부르고 활용할 수가 있고요. 네, 여기 적혀 있네요. 그래서 import CV2 하면은 바로 이제 오픈CV 라이브러리로 쓰실 수가 있고요. 잠시만요. 그 상에서 이제 JPG, 뭐 JPEG 이미지나 이런 것들 부르고 뭐 활용하실 수 있는 것들 코드도 제가 여기 강의 자료에 남겨놔 드렸으니까요. 이거는 지금 시간상 제가 뭐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넘어가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뭐 메플라 라이브러리 통해서 이제 출력하고 뭐 라이팅도 할 수 있고, 뭐 이제 좀 픽셀 어레이 모디피케이션도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코드들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따로 이제 영상 다루실 때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실습은 이 영상을 다 부르고 이제 어레이를 다루실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뭐 간단하게 이제 이런 이제 스트레스 홀딩을 통해서 이제 이미지의 윤곽선도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코드들도 제가 강의 자료에 넣어드렸으니까요. 그 다 오픈CV에 기존에 있는 거라서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또 이제 참고하셔야 될 함수들이 오픈CV에서 뭐 이제 로테이션이라든지 이제 그런 뭐 사이즈를 늘리고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매니플레이션 함수들,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데요. 뭐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따로 있긴 한데, 이게 또 왜 필요하냐면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저희가 딥 러닝을 하게 되면은 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진짜 뭐 체스트 엑스레이 영상이면은 뭐 10만 장, 100만 장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하기로 하고, CT 영상 같으면 그래도 볼륨메트릭 영상이기 때문에 뭐 슬라이스 바이 슬라이스로 카운트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뭐 CT 영상은 그냥 한 1000케이스, 한 10,000케이스 정도 준비해서 이렇게 스터디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 여전히 딥러닝을 하기에는 부족한 영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뻥튀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그멘테이션을 하는데,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어그멘테이션 하는 것은 그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로테이션을 한다든가 뭐 크라핑을 한다든가 뭐
트랜스포즈를 한다든가 뭐 플리핑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이제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영상을 만든 다음에 저희가 그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오픈CV에 있는 그런 이제 로테이션 함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뻥튀기 하고 이제 딥러닝 이제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시는 그런 활용을 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의 자료에 넣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직접 작업하실 때는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그 공유해 드렸던 그 영상에는 이미 제가 그렇게 좀 어그멘테이션을 한 걸 넣어 드렸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프로스테이텍스 이게 이제 그 파일들이 있는데 이게 그 동일한 파일을 가지고 업다운으로 플립 그러니까 그 버티컬 플립을 한 거 뭐 25도 로테이션 한 거 40도 로테이션 한 거 이런 것들 어그멘테이션 시킨 거를 다 이제 영상을 만들어 놓고 미리 어그멘테이션 해 놓은 거죠. 그거를 이제 바로 이제 활용할 수 있게 제가 해 놓았습니다. 어 코드들을 활용해서 어그멘테이션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뻥튀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뻥튀기를 5개만 해도 한 영상을 이제 5배로 불리는 거니까 만장 영상 모았으면은 뭐 이제 5배 뻥튀기 그러니까 5만 개의 데이터가 모였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그 실습 코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른 예제는 이제 프로스테이트 캔서 어그레시브니스 프리딕션입니다. 그래서 MR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프로스테이트 캔서의 이제 어그레시브니스를 어 예측하는 알고리즘이고 이게 2017년에 이제 3년 전이죠. 이제 AAPM에서 이제 프로스테이트 X 챌린지라고 해서 글리슨 그레이드 그룹을 맞춰 봐라. 이 영상만 보고 이 프로스테이트 캔서의 글리슨 그레이드 그룹을 맞춰 봐라. 이런 챌린지를 했었고요. 어 아시다시피 이제 글린 스코어가 저희가 이제 그 프로스테이트 캔서의 어그레시브니스를 판별할 수 있는 이제 원래는 아시다시피 이제 병리 소견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시고 병리학자가 이제 이제 그 셀들의 이제 분화된 정도를 관찰해서 디퍼런시에이션 된 정도를 관찰해서 글리슨 스코어를 매기게 되고 그 이제 머저리티가 이제 글리슨 그레이드 그룹이 그레이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10점부터 2점까지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글리슨 스코어로 뭐 2점부터 10점까지 스케일의 글리슨 스코어로 보기도 하고 이제 이 소사이어티 오브 유럴러지 패솔로지에서 제정하기로 글리슨 그레이드 그룹이 있어서 그레이드 그룹 1부터 5까지 그래서 5면은 가장 이제 악성도 높은 친구들이 이제 포진해 있죠. 그래서 글래스 스코어 기준으로 9점부터 10점까지가 글래스 그레이드 5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글래스 그레이드 그룹을 맞춰보라 이런 이제 과제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과제에서 162개 케이스 그러니까 162명 환자에 대해서 이제 멀티플 리전이 있는 환자가 있어서요. 이제 182개 파인딩 데이터를 줬었고 그 중에 112개가 트레이닝 셋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부족한 셋이죠. 딥러닝 하기에는. 그래서 그중에 글리슨 그레이드 그룹의 분포를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로어 그레이드 그룹이 많고요. 그래서 악성도가 낮은 그룹이 많았고 높은 그룹은 상대적으로 적은 임밸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공했던 영상은 뭐 T2 웨이티드 영상, 이제 다이나믹 컨트라스트 인핸스드 또 이제 디퓨전 영상들도 같이 제공을 했었고 또 근데 그 당시에 또 이제 개최 측이 좀 불친절했던 게 그 리전 로케이션을 정해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 그러니까 뭐 PTB, CTB 하듯이 뭐 GTB를 이제 정해주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그 마스크는 직접 각자 그 연구자들이 알아서 만든 다음에 진행을 했어야 됐고 그 대신에 이제 정답 레이블, 이제 글래슨 그레이드 그룹은 레이블로 제공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상을 제공을 해줬고요. 그 대신에 이제 그 캔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대충 이제 그 포인트로 어노테이션을 해줬어요. 위치가 여기쯤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위치를 가지고 그냥 박스로 잘라 가지고 뭐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저희가 뭐 오늘 실습해 드릴 레디오믹스 같은 걸 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 레디오믹스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 튜머 리전을 정확하게 이제 슬라이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스킹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마스크를 줘야 되는데 이 마스크를 구하는 작업을 따로 이제 제가 자체적으로 이제 영상의학과 선생님과 함께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튜머 리전 있는 부분을 뭐 좀 러프하게 폴리곤이지만 마스크로 떼내 가지고 그 떼낸 마스크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데이터로 만든 다음에 레드오믹 분석을 시행을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딥러닝을 또 하려면은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리지널 영상을 이제 뒤집어서 뭐 좌우로 뒤집고 위아래 뒤집고 로테이션도 시키고 다양한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관련한 데이터는 제가 링크를 또 드렸으니까요. 또 아직 수여 못 받으신 분들께서는 이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이거를 제가 코드를 채팅창에 같이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아마 공유가 돼 있을 거니까요. 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코드는 아직 좀 다듬어야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또 공지를 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코드로 돌아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럼 다시 레디맥스 코드가 돌아가서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소위 레디오믹스라고 하는 분석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그 분류 모델, 이거 이제 분류 모델이죠. 이제 글리슨 그레이드 그룹을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 것인가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디오믹스라는 것은 그때 제가 강의 때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제 이런 튜머 리전에 대한 마스크가 있으면은 그 이제 튜머 리전 내에서 어떤 그 인텐서티 분포를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그 통계를 낸다든가 아니면 그 쉐입 자체 뭐 이 직경을 잰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 주위에 페리페럴에 이제 그 길이를 잰다든가 그리고 혹은 이제 그 안에 이제 이게 또 이제 진짜죠. 그래서 그 안에 텍스처가 실제로 어떤 패턴을 가지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어 이거 휴먼 디파인드 피처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이제 그 어떤 통계적인 그 계산에 의해서 피처를 뽑을 것인가를 미리 디파인한 것들을 이제 뽑게 되고요.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처들을 미리 디파인된 게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뽑을 수가 있고요. 요소 이제 영상 차약이라서 레디오믹스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연구를 시행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튜머 케이스 이제 이 저희 온콜로지에서는 특히 암종별로 많이 양상이 다르긴 하지만 어떤 그 특정 튜머의 서타입별로 뭐 글래슨 그레이드 그룹이 다르다든가 그런 것 경우들에 따라서 그 인트라 튜머 이제 헤테로지나이티가 이제 양상이 다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전제로 하고 그 양상이 다른 패턴을 어떻게 한번 저희가 이제 캡처를 해낼 것인가 이런 이제 목표로 연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이렇게 저희가 질감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텍스처를 이런 다양한 패턴들을 어떻게 수치화하고 이제 그 영상으로부터 그런 피처들을 뽑아낼 것인가 이런 이제 그리고 뽑아낸 피처들 중에서 어떤 피처들이 실제로 그런 우리가 목표로 하는 분류 모델에 적합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해내는 목표로 연구를 수행을 하게 되고요. 어, 그래서 굉장히 그 스태티스티컬한 모델에 의해서 이제 레디오믹스 분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레디오믹스 분석이라고 하면은 이제 전체 튜머 내에서의 어떤 그 일관된 패턴을 보기 때문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구분 국소적인 패턴을 보기 위해서는 그 이제 튜머 리전도 이제 패치로 잘라가지고 패치 단위로 분석을 하는 게 유효하기도 하고 그건 또 이제 튜머 암종에 따라서 혹은 이제 보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이제 좀 그 달라지게 전략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혹은 또 뭐 MRI 같으면 이제 저희가 실제로 어, 이제 리컨스트럭션 되기 전에 도메인에서 이제 바로 분석을 하는 그런 이제 분석을 시행을 하기도 하고요. 또 다양한 이제 층위의 영상에서 저희가 분석을 하는 게 유효한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도 뭐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은 없는데요. 그래서 그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랜덤 분석을 이제 코 어커런스 매트릭스라는 그러니까 그 픽셀 인텐서티별로 그 인텐서티들이 이제 어떤 패턴으로 이제 나타나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텐서티가 뭐 값이 1을 가지는 것과 100을 가지는 것이 뭐 서로 뭐 얼마나 떨어지게 혹은 붙어서 이제 나타나는 빈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매트릭스로 만든 다음에 그 매트릭스에 대해서 어떤 특정 통계적 지표를 뽑는 것으로 이제 레드오믹 분석이 이제 시행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어떠한 그 피처들을 뽑고 그 피처들을 가지고 이제 기존의 그 고전적인 머신러닝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분석 모델을 돌리게 되는데 코드는 의외로 아주 그 심플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파이오레드믹스 관련 라이브러리는 아마 그 콜랩에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를 직접 하셔야 되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느낌표하고 이제 pip 인스톨 하고 이제 라이브러리 이름을 적게 되면은 바로 이제 실행이 되고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한 이것도 번만 설치하면은 계속 제 거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할 때마다 설치를 해야 되나요? 이게 구글 콜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무료 계정으로 활용하시게 되면은 24시간마다 리셋이 됩니다. 계정이. 아, 네. 그래서 시스템용으로만 쓸 수 있고요. 저희가 연구용으로 하시려면은 뭐 아마 유료 계정을 쓰시거나 따로 이제 GPU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학교 계정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학교 계정 그것도 아마 학교 그 팔로스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뭐 각 계정을 안 건드린다고 하면은 한번 설치해 놓고 계속 쓰시면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한번 실습을 도와드리면요. 이거 치우고 싶은데. 네.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게 내 드라이브에서 제가 이제 콜랩 노트북에 이제 제 코드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은 코드가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또 콜랩으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클릭하시고 연결 앱 고르기 때문에 이제 구글 컬랩이 이제 바로 추천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바로 이제 드라이브에 있는 그 주피터 노트북 파이썬 코드가 이렇게 구글 콜랩상에서 불러져서 실행을 시킬 수 있게 되고요. 이건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마운트 시키는 코드고요. 이게 제가 그 보여드린 실제로 PIP 인스톨로 파이로닉스 라이브러리 설치하시는 거고요. 이 앞에 있는 이제 심플 ITK는 이제 ITK도 이제 의료 영상 많이 다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ITK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제 파이썬에서 또 활용하실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플 ITK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시면 이제 영상 처리도 ITK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같이 이제 인스톨을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쭉 출력이 되면서 인스톨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어, 바로 관련한 라이브러리들이 있고요. 이건 또 뭐 파이썬 라이브러리들인데 뭐 관련 뭐 영상 관련한 라이브러리 이거는 이제 영상을 출력하기 위한 저희가 이제 플라팅을 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판다스라고 해서 또 이제 또 유명한 라이브러리인데요. 파이썬 코드 많이 쓰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판다스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그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라이브러리고요. 또 넘파이라는 것도 굉장히 유명한 라이브러리고요. 이제 넘파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어레이를 다룰 거기 때문에 그 어레이에 대한 매니플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뭐 멀티플라이를 한다든가 뭐 이제 단순히 이제 컨캐트네이션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썬 코드에서 뒤에 이제 임포트를 하고 as, np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것은 나중에 이제 numpy라고 쓰면 이제 기니까 다 np라고 좀 짧게 줄여서 쓰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 디파인을 해놓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 코드에서도 이렇게 미리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부를 수 있게 코드를 해놨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레디오믹스, 파이오레디오믹스 이게 또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이렇게 파이레디오믹스라고 이제 라이브러리 설치했는데 이게 이름이 그대로 이제 임포트할 때 네이밍이 아닌 경우들이 있고요. 그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이레디오믹스 같은 경우는 임포트할 때 실제로 이제 파이썬 코드에서 이제 부를 때에는 레디오믹스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그래서 레디오믹스 중에서 이제 퍼스트 오더 이거 아까 말씀드린 이제 레디오믹스 피처 중에서 이제 그 인텐서티의 이제 그 프로파일을 보고 거기서 이제 통계적인 수치를 뽑아내는 퍼스트 오더 피처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레디오믹 피처들 제가 자세히 설명 못 드렸지만 뭐 GLCM이라든지 GLRLM 이런 것들 이제 피처들이 있습니다. 쉐입 피처도 있고요. 모양을 보는 이런 피처들을 부를 수 있도록 저희가 임포트를 미리 시켜놓습니다. 그래서 임포트를 시켜놓은 다음에 제가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연결이 됐으면은 아까 이제 이것도 사실 그 24시간마다 리셋이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코드를 실행하실 때마다 마운트를 새로 해주셔야 돼요. 이제 좀 불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마운트가 되고 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글 드라이브 아래에 마이 드라이브가 제 이제 그 계정의 루트 디렉토리고 그 안에 T2AX 드라이브에 제가 이제 그 영상들을 데이터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 디렉토리를 저희가 이제 데이터 디렉토리로 설정을 하고 이제 그다음 코드는 또 파이썬 코드라서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그 데이터 디렉토리 안에 있는 모든 파일들, 그러니까 그 T2AX 아래에 있는 모든 영상 파일들을 읽어와서 다 긁어와서 줄라 그 DLOB라는 이제 명령어가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모든 파일들을 긁어와서 이 이미지 패스라는 변수 안에 넣어놔라. 그러면 이제 어레이가 되겠죠. 그냥 100개의 데이터가 있으면은 100개의 이제 엘러먼트가 있는 어레이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엘러먼트를 이제 샘플로 불러와서, 그러니까 어, 아- 알고 계시죠? 저 어레이가 있으면은 첫 번째 엘러먼트는 이제 0번 어레이니까 0번 데이터니까 그 0번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제 출력을 해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잘 출력이 되는지를 확인하면은 저희가 이제 이 이미지 패스 변수 안에 뭐 모든 데이터들이 다 로딩이 됐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데이터를 어, 올려놨는데요. 사실은 제가 많은 부분을 사실 생략을 했죠. 처음에 이제 다이컴 파일을 부르고 이제 그러면 이제 MRI 전체 영상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또 다른 이제 마스크 파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까 그 실습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 마스킹 파일이 있어야 이런 마스킹 파일이 있어야 이제 튜버 리전만 떼낼 수가 있는데 그걸 제가 생략을 해서 보여드린 건데요. 원래는 그 다이컴 파일이 있고 다이컴에 대한 또 그 각 다이컴 슬라이스마다의 마스크 파일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마스크 파일을 가지고 바로 이제 이렇게 마스킹을 해줘야 이런 파일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원래는 이제 마스크 파일이 따로 있다는 전제하로 실습을 해야 되는데 제가 편의상 따로 이제 미리 떼놓은, 그래서 이게 검게 나온 부분이 이제 인쇄사태가 0이라는 얘기고 이 마스킹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스킹이 된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래서 질문 어, 하나요. 네, 그 지금 마스킹 파일을 지금 마스킹을 하시는데 네. 지금 레디올로지스트의 마스킹을 그 사람이 한 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마스킹까지도 지금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거예요? 뭐 DA 뭐 어쩌고저쩌고 알고리즘 많잖아요. 마스킹하는 네. 알고리즘이. 마스킹 알고리즘을 갖고 계시다면 물론 네, 그거를 바로 활용하셔도 되는데요. 네. 어, 예, 근데 사실 뭐 그것도 사실은 뭐 학습 모델이라서 마스킹을 하려면 또 마스킹된 데이터가 있어야 또 학습을 해서 저희가 모델을 갖고 있을 수 있기 왜냐면 때문에 아까 오픈 CV죠, 그죠? 예. 오픈 CV 거기서 같은 이제 데 보면은 마스킹하는 그 툴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마 프로스테이트 캔서 같은 경우는 작동을 네.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럼 이거를 아니면 그러면 사람이 다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레디오미 분석을 하려면은 그 영상의학 전문의가 같이 이제 협업을 해야 되는 네. 게 예, 필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마스킹을 이렇게 일일이 해주신 걸 가지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론 또 이것도 전략에 따라서 그 인트라 튜머 리전만 보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딱 튜머 리전만 딱 따낸 거를 보시기도 하고, 어, 또 아니면 또 더 이제 엄밀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 바운더리 영역이 애매하니까 더 이렇게 코어 부분만 따서 분석을 하시는 케이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그 페리튜머럴 리전, 요즘은 또 여러 가지 뭐 이제 어, 프로그노시스에 대한 그 프리딕션이라든가 다양한 이제 프리딕션 모델들이 이제 그 튜머의 그 주변까지 미세 종양 환경까지 같이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근거들이 있어서 그 주위까지 이렇게 같이 마스킹을 하고 분석하는, 또 그 주변만 따로 떼서 분석하는 그런 이제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모여졌다는 전제하에 그 데이터를 이제 불러오고 이제 레드미 분석을 할 건데요. 음, 그 이 뒷부분은 또 이제 제가 파이썬 코드로 써놨는데 어, 이거 아마 데이터 제가 구조를 먼저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데이터셋을 이제 어, 어떻게 구축하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일에다가 아예 네이밍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프로젝트명 다음에 뭐 이제 케이스 넘버 그리고 이게 어떤 그 시퀀스에서 온 영상인지, 이건 이제 T2 웨이티드 영상 중에서 이제 엑시얼 영상을 봤다는 의미고, 그 중에서 9번 슬라이스 첫 번째 환자의 9번 슬라이스라는 의미입니다. 뒤에 아마 더큰 게 있죠, 그렇죠? 네, 페이션트 아이디가 있고, 이걸 페이션트 아이디, 네, 프로세트 X, 프로젝트명, 그 다음에 넘버 네 자리가 페이션트 아이디, 그 다음에 이게 레이블이죠. 이게 저 정답지 달아놓은 것.
클래스를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이제 분류를 해놨고요. 제가 그 뒤에 아마 글래스 그레이드가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그룹이었는데 4번, 5번 그룹이 많지 않아가지고 제가 합쳐가지고 아마 4번 그룹으로 하나로 지정했을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1번부터 4번까지 돼 있고 이제 시퀀스 어떤 시퀀스의 영상인지 그리고 슬라이스 넘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또 이제 하나 언더바하고 또 이제 어떤 어그멘테이션 한 영상인지 플립을 한 영상인지 로테이션을 한 영상인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네이밍 노테이션을 해놨고요. 어,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파이썬 코드는 이건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이제 로딩하는 이그젬플이고 이 네이밍 노테이션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 페이션트 아이디를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패스도 집어넣고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다가 페이션트 아이디를 딱 떼내서 그쵸? 이 네이밍이 있으면은 0152 152번 환자다라는 그 페이션트 아이디를 따로 떼내 가지고 이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할 겁니다. 나중에 이제 레이블도 떼내야겠죠.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코드가 이게 또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어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그 코드가 이렇게 네이밍이 이렇게 길게 있는 것 중에서 이게 스플릿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언더바나 이제 그 바 기준으로 네이밍을 다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자른 다음에 몇 번째 어, 이걸 자르고 몇 번째에 있는 데이터가 그죠? 자르면은 한 여러 개가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언더바 기준으로 자르면은 앞에 뭐 한 개, 두 개, 세 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뭐 바 기준으로 자르면은 이거 기준으로 해서 앞에 하나 또 두 개, 또 뒤에 바가 있으면 또 세 개 뭐 이런 식으로 또 잘라질 테니까요. 그 잘려진 기준으로 해서 몇 번째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거를 이제 페이전트 아이디로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코드가 좀 길게 돼 있는데요. 또, 또 마찬가지로 그 이미지 패스 중에서 언더바 기준으로 잘라가지고 그 두 번째 데이터가 레이블이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고 나면은 저희가 이제 아까 판다스라고 했던 그 데이터 베이스를 다룰 수 있는 라이브러리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걸 지정하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그 데이터베이스를 엑셀 표 다루듯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컬럼들을 미리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컬럼을 이미지 패스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아까 보여드린 이미지 패스를 집어넣어라. 그리고 그 아래 코드들은 페이션트 아이디와 레이블 정답지를 뽑아낸 다음에 페이션트 아이디라는 컬럼으로 만들고 또 레이블이라는 컬럼으로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들을 쭉 이제 스토어를 해놔라 이런 이제 코드입니다. 그래서 상위 5개를 이제 샘플로 어, 보여주는 코드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데이터가 들어갔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할 작업은 이제 뭘까요? 이제 그 다음 작업은 각 페이션트 아이디별로 이 페이션트 아이디 영상의 레이블 정답지는 이렇게 달려 있고 그걸 이제 머신러닝으로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한 피처들이 그 옆에 이렇게 쭉 달리면 되겠죠. 그렇죠? 그 레이더미 피처들이 옆으로 쭉 달리면 될 겁니다. 그전에 이제 이 보여드리는 코드는 저희가 어쨌든 그 레이블을 이제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 놨으면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사전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각 클래스별로 데이터들이 어떻게 디스트리뷰션 돼 있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뭐 시각적으로 확인하시려면은 이제 그 매플랄 라이브러리 아까 이제 그 플라팅을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에서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블 기준으로 히스토그램을 그려라 라는 명령어를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1번부터 4번까지 클래스에 대해서 각각 이제 몇 케이스들이 있는지를 히스토그램으로 그려주게 되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클래스 임밸런스가 극명합니다. 그래서 4번, 5번 그레이스 그레이든 그룹을 하나로 합쳐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밸런스가 심하게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시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 이제 상위 그룹을 이제 언더 샘플링, 랜덤하게 잘라가지고 샘플링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제 마이너리티를 이제 오버 샘플링을 하시면 되고요. 오버 샘플링 하시는 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어그멘테이션을 좀 더 이제 과감하게 더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제가 스모트 같은 그 명령 아시죠? 그 저희 통계에서 다루는 이제 마이너리티를 이제 오버 샘플링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추가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이제 가능하면은 이렇게 밸런스된 데이터셋으로 맞추고 이제 진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소위 exploratory data analysis라고 하는 EDA를 먼저 하시고 분석을 진행하시는 게 그 다음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에도 그 결과 분석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짜 드린 코드가 이제 실제로 이제 그 파이로 레디오믹스 코드를 가지고 피처 익스트랙션을 할 수 있는 코드를 미리 이제 디파인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각 이미지 패스 안에 이미지 패스 영상들을 불러와서 이제 복셀들을 이제 1 by 1로 이제 다 통일을 시킨 다음에 이제 이런 피처들을 뽑아라. 예, 이거 그 복셀 노멀라이제이션도 굉장히 중요한 게 각 영상마다 또 이제 물론 이제 굉장히 호모지니어스한 영상을 모으셨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뭐 다기관으로 데이터를 모았다든가 다양한 프로토콜의 영상을 모으시게 되면은 또 픽셀 사이즈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픽셀 사이즈를 또 통일을 해 놓고 작업을 하셔야 어 당연히 그 레디어미스 분석을 할 때 또 텍스처 분석을 할 때 공평하게 분석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셀 사이즈를 통일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고 이걸 지정을 해준 거고요. 그중에 또 피처들은 어떤 것들을 뽑을 것인가를 이렇게 미리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 과정을 실제로 이제 이미지를 불러오고 그 이미지에서 이제 피처를 익스트랙션하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어, numPy 라이브러리 통해서 이제 저희가 어레이로 만들어서 다룰 것이다 이런 의미이고요. 그래서 이미지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앞에 많이 과정을 생략을 했죠, 그렇죠? 뭐 다이컴부터 불러가지고 마스킹하는 작업을 다 생략을 해서 이미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이제 불러가지고 바로 numPy 어레이, 픽셀 어레이를 어레이로 변- 어레이 변수로 넣겠다. 그리고 마스크도 있으면은 똑같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마스크로 넣으면 되는데 이 코드에서는 제가 마스크를 따로 불러서 실습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코드는 뭐냐면은 전체 영상 전체를 그냥 1로 그러니까 그 마스킹 파일이라는 것은 이제 그 마스크 할 부분은 1로 하고 마스크를 안 할 부분은 이제 0으로 하는 어레이를 만드시면 되는데 저는 이거 전체 영상을 활용할 거기 때문에 numpy 이제 라이브러리 중에서 onceLike라는 어, 명령어는 그 이 사이즈, 이 변수의 그 이미지 사이즈와 동일한 1로 된 어레이를 하나 만들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레이를 만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코드가 또 이렇게 사족으로 하나 붙어 있는데 뭐냐면 그냥 이게 그 파이로이드 베이스 라이브러리가 최근에 그 전체 마스크를 이제 1로 하는 거를 안 받기 시작했어요. 그 이렇게 마스크를 없다고 판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금이라도 0이 그 영상 안에 0이 있어야 이게 마스크 파일이다라고 인식을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를 그냥 1로 해버리면 안 되고 그래서 일부러 이제 0으로 마스크 파일의 그 바운더리를 0으로 만들어주게 되는 그런 코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이미지를 부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 코드가 익스트랙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로이드 미스 코드 이거는 그냥 이해를 그냥 하시다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이제 나중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짜놓은 세팅, 레디오믹스도 저희가 피처를 뽑을 때 이제 그 빈 위스를 어떻게 하냐, 뭐 픽셀 스페이싱을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픽셀 아까 그 복셀을 저희가 1 by 1 by 1로 이제 맞출 때 각 인터폴레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 지정을 해놓을 수가 있고 그 세팅된 상태에서 레디오믹스 피처를 이제 익스트랙션 해라라는 코드가 이제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정을 해놓고 바로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피처 익스트랙션 한 거를 이제 돌려주는 그런 이제 디파인드 함수입니다. 그래서 좀 길게 써 있지만 내용은 간단하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대로 갖다 붙이시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고치실 거는 나중에 이제 마스크가 실제로 있다고 하면은 이 마스크 부분만 고쳐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실제로 이제 그 데이터를 불러서 저희가 이제 그 피처 익스트랙션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코드가 있는데 이건 이제 그 폼을 돌려가지고 그 각 영상 하나하나마다 부른 다음에 그 피처를 익스트랙션 하고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 판다스를 이용해서 이제 다 그 컬럼을 새로 그 피처마다 만들고 그 피처들을 이제 붙여주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다 생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시간상. 그래서 이미지 다 부른 다음에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 아까 저희 코드 만든 거 디파인을 해놨으니까 함수를 바로 그 이미지 패스에 해당하는 파일들을 불러와서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 해라. 그리고 그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갖다 붙여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코드이고요.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 저희가 지금 이 데이터가 한 3,700개가 있는데 그거 제가 한번 어제 밤에도 한번 돌려보니까요. 이게 3,700개 데이터 피처 익스트랙션 하는 거를 했는데도 이게 한 40분, 50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감이 잡히시겠죠. 한 뭐 만 장이나 뭐 10만 장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여기 또 세팅을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으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하면은 좀 부정확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비스프라인이라든가 뭐 쿼드라틱 이런 걸로 또 하시게 되면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한번 돌려놓고 아마 잊어버리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리 돌려놨고 나중에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레드오믹 분석을 할 때 쓸 수 있는 재료들은 이제 인그리디언트들은 다 갖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갖춘 걸 가지고 실제로 이제 어, 머신러닝을 돌릴 겁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돌리는데 제일 처음 해야 될 것은 제가 설명을 예전에 한번 해드렸었는지 모르겠는데 트레이닝 셋하고 테스트 셋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라고 하면은 이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 다음에 거기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테스트 셋을 가져와서 테스트에서 잘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 테스트 데이터셋 스플리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걸 다 코드로 짜서 일일이 짜서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짜서 드린 코드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함수가 아예 있어요. 그래서 scikit-learn이라는 이제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이제 머신러닝을 돌릴 수 있는 라이브러리고 거기에 이제 모델 셀렉션 펑션 중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함수가 있고 그걸 하기 전에는 저희가 작업을 해놓을 거는 어, 변수를 이제 구분을 해놓습니다. 두 개로 구분을 해놓는데 X하고 Y로 구분을 해야 되고요. X는 이제 피처들, 머신러닝을 할 때 사용할 변수들, 피처들을 의미를 하고 Y는 이제 정답지, 레이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데이터 프레임 안에 이제 다 넣어놨죠, 그렇죠? 그 이미지 패스, 페이션트 아이디 있고 레이블 있고 각그 이미지 피처들이 다 이제 각각 컬럼으로 들어가 있을 텐데 이 명령어는 뭐냐면은 그 중에서 이제 레이블 정답지만 딱 떼어 가지고 y라는 변수에 넣어주라. 그리고 이 그다음 코드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레디오믹스 피처들만 이 x라는 변수에 남겨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드랍을 하라, 그러니까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패스랑 뭐 페이션트 아이디, 레이블 이런 컬럼들은 필요 없으니까 버리고 나면은 나머지 이제 저희가 레드미 피처들 익스트랙션 한 것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수들을 지정해 놓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저희가 테스트 트레이닝 셋 스플릿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수 지정을 해놓고 테스트 사이즈 0.2라는 것은 갖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20%를 테스트 셋으로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80%를 학습 데이터로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그러니까 다른 특별한 이제 그 아규먼트를 넣지 않는 이상 이 함수는 랜덤하게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트레인 셋그 변수도 트레인과 테스트, 정답지도 트레인과 테스트로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 그 앞에 있는 코드는 이제 레전드 피처를 뽑게 되면은 이제 그 각 피처들마다 값이 뭐 한 0부터 1 스케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뭐 1부터 뭐 300까지 스케일 나오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스케일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레디오믹 분석을 하려면은 또 그 스케일을 다 노멀라이제이션을 시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노멀라이제이션을 각각 최대 최소로 스케일링을 하실 수도 있고 저희가 흔히 하고 있는 이제 그 평균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활용한 지스코어 노멀라이제이션을 해도 되니까요. 이 그 스케일러는 또 이제 그 사이킨런 라이브러리 내에서 프리 프로세싱 내에 이제 각각의 스케일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코어 스케일러도 있고 뭐 민맥스 스케일러도 있고 다 있으니까요. 그걸 사용해서 이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피처들을 이제 피팅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코드를 참고해서 노멀라이제이션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된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머신러닝 코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이 실습에서 보여드린 코드는 이제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고요. 랜덤 포레스트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그 디시전 트리 기반으로 하는 코드예요. 그래서 디시전 트리라는 것은 어, 지금 화면 보이시죠? 디시전 트리라는 것은 그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일종의 뭐 사다리 타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 예시를 보여드리는 것처럼 어떤 그 잡에 대한 오퍼가 왔을 때 이 잡을 억셉트 할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뭐 이제 연봉 기준으로 해서 제가 어떤 5만 불 기준으로 억셉트하고 아니고 결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억셉트 했으면은 또 통근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억셉트하고 디클라인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뭔가 나무 모양으로, 그러니까 트리 모양으로 가지치기 하듯이 만들었다고 해서 디시전 트리라고 하고, 저희가 이제 랜덤 피처 기준으로 한다면은 어떤 피처를 가지고 컷오프를 정해 놓고 분기를 시키고, 그다음에 또 다른 피처를 가지고 또 컷오프를 가지고 분기를 시키고, 이런 이제 디시전 트리를 이제 컴퓨터가 스스로 이제 만들어내도록 이제 유도를 해내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설명을 해드리면 좋지만, 그런 이제 그 스플리팅을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당연히 이제 기준은 하나예요. 그래서 이 어떤 특정 기준을 가지고 스플리팅을 했을 때 정말 이제 분류가 잘 되느냐, 그러니까 또 분류했을 때 그 좀 각 구는 이제 호모지니어스하게 이제 구분이 되느냐,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남자인가 여자인가 뭐 20곡의 게임 한다 그러면은 한 번 스플리팅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군이 한쪽에 몰려 있고 원하지 않는 군이 반대쪽에 몰려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잘 구분이 되면 이제 좋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골라내는 거를 여러 가지 이제 인덱스로 저희가 할 수가 있고, 그런 인덱스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디시전 트리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그중에도 이제 랜덤 포레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 디시전 트리를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개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또 머신러닝 개념 중에 또 이제 이런 개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앙상블, 제가 전에 또 강의 드렸을 때 또 설명드렸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앙상블이란 개념은 이제 머신러닝 클래시파이어가 이제 어떤 한 모델을 만들게 되면 그 모델이 완벽하다고 할 수 없어, 절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는 머신러닝 모델을 여러 개 만듭니다. 뭐 100개면 100개, 뭐 1000개면 1000개를 만들어 놓고, 그 뭐 사람들도 사실은 뭐 모여서 회의를 했을 때 좋은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죠? 각자 개개인의 생각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각각 여러 개의 디시전 트리가 있으면은 각 디시전 트리의 그 결정된 결과를 이제 어그리게이션 합니다. 그래서 뭐 보팅을 한다든지 해서 뭐 이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리그레션 모델 같으면 뭐 평균을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를 이제 앙상블이라고 하는데, 이제 랜덤 포레스트가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랜덤하게 이런 디시전 트리들을 많이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조합해서 이제 좀 최적의 결과를 내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나 뭐 나중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그 뭐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고요.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저희가 그 이론을 다 깊게 아시지 않더라도 그 랜덤 포레스트를 다 이제 일일이 구현하실 필요가 없고요. 라이브러리가 있기 때문에 그 라이브러리를 불러서 바로 쓰시면 됩니다. 그 아래는 이제 이것들 이제 컴퓨전 매트리스라는 이제 매트리스를 만들어서 저희가 정답을 이제 실제 뭐 트루 포지티브, 뭐 트루 네거티브, 이런 거 아시죠? 그런 것들을 매트리스로 만든 다음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ROC 분석을 하겠다. 이런 이제 선언이고요. 그 다음에가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그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를 돌리는 코드의 전부입니다. 이거 이제 파라미터들은 이제 그 랜덤 포레스트의 뭐 이제 각 트리마다 뎁스, 그 트리에 이제 다 깊이가 있을 거니까요. 이제 몇 개로 이제 어, 몇 단계로 이제 분기를 시킬 것인가, 그 뎁스의 맥시멈, 그리고 뭐 이제 사용할 피처들의 맥시멈, 사용할 그 피처들의 개수의 맥시멈, 각 클래스에 대해서 웨이트를 어떻게 줄 것이냐, 뭐 마이너리티가 있으면 또 웨이트를 또 줘가지고 분류를 좀 잘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파라미터로 이제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 파라미터가 또 이제 그 한 값으로 지정돼 있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랜덤 포레스트를 할 때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죠. 소위 이런 파라미터들을 여러 개를 시도해서 어떤 파라미터가 최적인지를 또 저희가 컴퓨터가 자동으로 찾아줄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코드가 그거고요. 저희가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표기화나 어떤 분기를 할 때 이제 고르는 저희가 이제 랜덤하게 디시전 트리를 만들 거기 때문에 그 랜덤 시드를 또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재현성을 가지려면 랜덤 스테이트를 미리 이제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랜덤 스테이트를 지정해주고, 우리가 이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를 가지고 ROC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여러 개 이제 모델들을 만들고 판단을 하겠다. 아이터레이션 한 50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를 만들 거고, 우리가 미리 만들어놨던 트레이닝 변수들, 그리고 정답지, 이걸 가지고 그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를 피팅 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치게 되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학습이 끝나요. 이거는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허무하게도 이론 어떤 이론에 상관없이 간단하게 이렇게 코드로 머신러닝을 하실 수가 있고 한 다음에는 이제 그 테스트 결과를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 이건 제가 다른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그 프리딕션 결과가 나오면은 바로 이렇게 ROC 커브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어떤 모델,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는 여기 있죠.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었으면은 그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 그 테스트 변수와 테스트 정답지를 가지고 이게 플라팅을 해줘라. ROC 커브를 플라팅 해줘라라는 이제 명령어를 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ROC 커브와 함께 그 AUC, 그 에어리어 언더 커브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뭐, 이 실습에서는 다른 클래시파이어를 활용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개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활용했다고 하면은 각 클래시파이어별로 ROC 커브를 그려주고 각 클래시파이어별로 AUC 값은 어떻다라는 것을 이렇게 플라팅을 해서 보여주게 되니까 저희가 그 값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결과로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고 또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컴퓨전 매트릭스 음, 그리고 앞에 컴퓨전 매트리스가 있죠, 그렇죠? 컴퓨전 매트리스 이것도 이제 저희가 라이브러리를 부르면 돼요.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컴퓨전 매트리스 그리고 이제 y 테스트 프리딕션 그러니까 이걸 정답지죠, 그렇죠? y 테스트라는 건 이제 정답지가 들어가 있는 거고 프리딕션은 저희가 이제 모델 머신러닝 모델을 돌려가지고 정답 예측된 어, 정답지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이제 클래시파이어 클래시파이어를 가지고 이제 프리딕션을 해라 실제로 모델을 한번 피팅시켜서 모델을 만들어 놨으면은 저희가 테스트셋의 변수들을 가지고 프리딕션을 해서 그 프리딕션한 정답지를 가지고 Y 프리딕션으로 저장을 시켜라.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미리 갖고 있는 정답지와 그 프리딕션을 이거 틀렸죠. Y 프리딕션인데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컴퓨전 매트리스를 만들어라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서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테스트셋의 컴퓨터 매트리스가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 앞에 이제 컬럼은 생략되어 있는데 이게 트루 파지티브, 네가티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컬럼이 실제 이쪽 그 파지티브는 정답의 파지티브, 이쪽 그 열로 치면은 이쪽 이제 프리딕션의 파지티브입니다. 그래서 이 1099가 트루 파지티브, 이쪽에 있는 게 트루 네가티브 이렇게 되고요. 이건 이제 펄스 네가티브, 펄스 파지티브 이렇게 됩니다. 펄스 파지티브, 펄스 네가티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바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레포트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각 F1 스코어, 뭐 프리시전, 리콜도 이제 각 클래스별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들을 그대로 이제 저희가 레포트를 하실 수 있는데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은 다양하게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데 다른 모델을 만들더라도 이 부분만 바뀌어요. 그래서 파라미터를 뭘 넣느냐 그리고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뭘 쓰느냐 이 부분만 바뀌게 되고 그걸 여러 개 시도를 하신 다음에 컴퓨전 매트리스 확인하고 ROC 커브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간단하게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드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뭐 엑스부스트나 뭐 이제 배깅 알고리즘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각각 이제 모델을 피팅하고 각각의 결과들을 다 이렇게 플러팅 한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해서 떤 모델이 이제 베스트 모델이니까 이거를 이제 저희가 실제로 활용을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보여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피처 임포턴스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피처들이 중요하냐.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그 피처 임포턴스를 또 학습시킨 다음에는 이 피처 임포턴스라는 이제 그 변수명을 가지고 상위 뭐 예를 들면 이제 랜덤 포레스트를 돌렸을 때 이 모델이 여러 개 이제 랜덤 피처 중에서 뭐 이제 몇 개의 피처가 한 상위 10개 어떤 피처들이 이제 중요한 피처라고 뽑혀졌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 논문을 쓰실 때는 이 랜덤 포레스트의 성능이 뭐 AUC 기준으로 어땠고 이제 사용한 피처들 중에서는 어떤 피처들이 상위 5개가 뽑혔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기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코드들은 다 제공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다 로딩이 안 돼가지고 돌리면 에러가 나실 건데요. 하여튼 차례차례 다 숫자적으로
실행을 시키시고 나면은 이 결과를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거고, 또 일부 이제 코드를 좀 변형하시고 나면은 각자의 이제 그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머신러닝 코드는 이렇게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 사실은 뒤에 또 제가 딥러닝을 또 준비를 해놓긴 했었는데 이것까지 보여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어, 충분치 않아서 이 딥러닝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강의 자료랑 코드를 제공해드리고 한번 좀 보시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네, 오늘 실습은 일단 실습이라기보다는 제가 코드를 좀 설명해드리는 쪽으로 했는데요. 일단 이렇게 한번 종료를 하고 또 질의응답을 좀 갖는 시간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걸 강의료를 이거 많이 내고 들어야 될 것 같은 것 같은데. 그 구글 드라이브 쉐어를 여기 채트창에 남겨주셨거든요, 김용 박사님이. 이거를 나중에 웹사이트에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를 다 공유할 수 있게. 괜찮으신지? 네, 그 공유해도 괜찮으신지? 그러게요. 네, 제가 네, 그냥 그 공개로 김- 해놨으니까요. 어차피 그 또 프로스테트 X 그 데이터가 그 한번 챌린지 하면서 아예 공개된 데이터라서요.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네, 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 강의에 제가 못 와서 그 오늘 거 보니까 너무 앞에 거를 못 들은 게 후회스럽네요. 후회스럽고 그동안 저도 이렇게 막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뭐 펜다스인가 그런 것도 막 보고 그랬는데 그게 뭔가 했는데 오늘 이렇게 딱 말씀해 주니까 이제 딱 줄거리가 착 잡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sklearn을 쓰셨잖아요. 네네. 근데 sklearn 옛날에 많이 썼는데 저는 안 써봤지만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뭐 텐서플로우하고 뭐 파이토치인가? 파이토치. 예. 예, 이거하고는 어떻게 뭐가 달라요? 서로?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러니까 사이클런, sklearn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그 서포트 벡터 머신이나 이제 랜덤 포레스트 같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네, 소위 이제 고전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 네, 그렇죠.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 라이브러리고, 이제 텐서플로우나 이제 파이토치 같은 것들이 사실 그 제가 딥러닝까지 한다고 그러면 이제 뒤에는 이제 파이토치로 실습을 하도록 제가 네, 준비를 파이토치. 했었는데, 네. 예, 이게 그런 딥러닝,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학습시킬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또 그냥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어, GPU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GPU에 올리고 이제 GPU에서 계산을 시키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저 옆에 있는 닥터가 막 하기 때문에 파이토치를. 파이토치가 쉬워요. 그러니까 텐서플로우랑 파이토치 둘 중에 그 고민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파이토치 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텐서플로우를 쓰고 있었거든요. 네. 그 파이토치로 옮기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그 닥터가 옮기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더 쉽다고. 네. 텐서플로우로 아마 굉장히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아, 파이토치 텐서플로우도 쓰시면은 그냥 남이 쓰는 거 그냥 뺏겨서 쓴 거밖에 없어요. 이해를 못 해요, 아직도. 네, 이게 또 막 하다가 고치시고 하려면 파이토치, 아니, 텐서플로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파이토치는 정말 직관적으로 잘 래핑이 돼 있어서 음, 네, 쓰시기가 편하십니다. 예. 그, 예, 예, 말씀하세요. 예, 저 질문 좀 드려도 될까 모르겠네. 네네. 예, 이거 좀 애써서 공부하신 거 이렇게 다 알려줘서 감사해요. 아닙니다. 예, 같이 공유하고 감사하고, 같이 연구해야 또 좋으니까요. 네. 예,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아까 그 이미지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 네. 말씀하셨는데, 그걸 네. 그러면 이렇게 약간 노이즈를 인공적으로 랜덤하게 준다든지, 어떤 이미지 그쵸. 아티팩트를 준다든지, 이런 접근도 하기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뭐 특히 뭐 CT 이미지 같으면은 또 노이즈에 민감하기도 해서 일부러 이제 가우시안 뭐 통계에 의한 랜덤 노이즈를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여기 보여주신 거 랜덤 포레스트를 보여주셨는데, 네. 파이토치라든지 어떤 다른 접근 방식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거는 이제 어떤 트레이닝 하는 세트의 어떤 복잡한 정도?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네, 그것도 좋은 질문이고요. 아무래도 딥러닝이 데이터가 많았을 때 좀 더 이제 복잡한 피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위의 데이터가 된다 그러면 딥러닝을 보통 권해드리는 편인데, 저희가 또 약간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약간 애매한 게 그렇게 빅데이터가 또 아니어서, 제가 뭐 한 100만 단위, 뭐 1000만 단위가 아니잖아요, 데이터가. 그래서 머신러닝으로도 충분한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물론 이제 딥러닝을 했을 때 특히 이제 보안적으로 좋은 결과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요. 또 그다음 이유는 특히 저희가 또 특히 뭐 페이퍼를 쓴다거나 해석을 할 때 또 문제가 되는 게, 딥러닝을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이 왜 그렇게 됐느냐, 그냥 딥러닝 그냥 CNN 하게 되면은 사실은 저희가 그 분석을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레이더믹 분석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아, 정말 통계적으로 쓰여지는 피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피처는 아까 말씀드린 그 피처 임포턴스에 의해서 이제 상위에 이렇게 중요한 피처들이 몇 개 뽑히면은 이 피처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이 분석을 하는데 뭐 캔서의 어그레시브니스 분석을 하는데 이게 왜 주요했던 것 같다. 이런 분석을 추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전적인 머신러닝을 좀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그 랜덤 포레스트는 머신러닝이고 네. 파이토치는 딥러닝인 거네요. 그런 건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엄밀히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 랩에서 누가 하는데 랜덤 포레스트인데 딥러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네. 잘못된 말인 건가요? 그건? 랜덤 포레스트는 엄밀히 딥러닝이라고 할 수 없죠. 음,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드려도 네. 되겠습니까? 예, 네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어쨌든 이제 지금 머신러닝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말씀하셨듯이 콜랩은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24시간 이상 쓸 수가 없어서 뭔가 서버가 이제 뭐 해보겠다 서버를 어쨌든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그 장비에 대한 이제 내용, 그러니까 쉽게 어떤 장비를 쉽게 시작할 수 있고 뭐 확장성이랄지 그런 그 하드웨어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고요. 네. 또한 그거 먼저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네. 물론 이제 워크스테이션 같은 걸 마련하신다고 하면은 사실은 뭐 사양은 뭐 항상 그 시점에 가성비 제일 좋은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냥 견적을 받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GPU를 어떻게 고르실 거거든요, 결국은. 뭐 CPU나 하드디스크나 뭐 이런 거야 뭐 뻔한데요. 근데 GPU 같은 경우는 어 가장 가성비 좋은 모델도 사실 그때마다 다르긴 한데, 뭐 예를 들면 요즘 같으면은 3080, RTX 3080 뭐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요. 이게 또 값이 변동성이 너무 커서 특히 요즘같이 비트코인이 또 성행할 때 또 아시다시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요즘 또 부르는 게 값이 돼 가지고요. 뭐 그냥 값이 너무 천차만별. 이게 GPU도 비싼 거는 정말 비싸고요. 뭐 하나당 한 10,000불, 20,000불 넘는 것도 있고, 뭐 적당한 거는 그래도 한 2-3천 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쓰시는 게, 일단 처음에는 뭐 대단위로 그냥 큰 프로젝트를 하기 어렵다 판단하시면은 한 2-3천 불 정도 되는 정도의 이제 GPU를 활용하시는 게, 그거를 차라리 뭐 10,000불 가지고 하나 사시느니 뭐 2-3천 불 가지고 한 4개 사시는 게, 쪼개서 뭐 여러 명이 활용하고 이런 게 좀 더 연구하실 때 활용성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그 번째 질문은 전문가님은 그 학교에 그거 예. 알아보세요. 저도 이 우리 병원에서 그거 만들었다고 그 뭐 여기서 HPC 뭐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인지 만들었는데 7노드인가? 8노드에 한 노드마다 뭐 램이 512 기가바이트고 뭐 V100 그 엔비디아 V100를 몇 개를 하나에 뭐 많이 깔아가지고 그게 보통 한 6,000불, 7,000불 하거든요. 그거 깔아가지고 지금 쓰려고 그런다고 지금 신청받는 의사들이 그거 쓴다 그러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파이토치 만든 파이토치 쓰는 의사가 그거 막 해갖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 분명히 있어요. 학교 부문은 분명히 있고 그 여럿이 로그인해서 쓸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그거 알아보는 게 좋을 거예요. 혼자 알겠습니다. 만들면 그거 금방 바뀌어가지고 돈 쓰면은 바로 몇 달 후에는 그거보다 좋은 거 나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아까 이미지 데이터 중에 이제 트레이닝 셋을 트레이닝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 들었는데 그 트레이닝 세트를 가지고 이제
결과를 분석을 했는데 어떤 테스트에서 보니까 결과가 굉장히 나쁘게 나왔어요. 네.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웃라이어야. 이게 아웃라이어인데 보통 음. 트레이닝을 할 때 트레이닝 셋에 아웃라이어를 빼고 트레이닝을 하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그냥 아웃라이어를 포함시켜서 트레이닝 시키는 게 더 좋은 전략인지. 왜냐하면 아웃라이어는 데이터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트레이닝을 넣는 게 좀 애매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것도 좋은 질문이고요. 그 아웃라이어에 대해 정의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정말 뭐 극명한 아웃라이어다 그러면은 제거를 하고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머신러닝 철학 중에 이게 사실 통계하고 머신러닝의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 사실 통계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뭐라고 했죠? 좀 평균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가설을 만든다고 하면은, 사실 머신러닝은 결국은 이제 그 개별 인스턴스마다 이제 피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철학으로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의 아웃라이어더라고 하더라도 예측을 잘하도록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도 그 일종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이 걱정되면은, 사실은 보통은 제가 여기서는 소개해 드리진 않았지만 뒤에 슬라이드로는 넣어 드렸었는데, 알고 계신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해야 돼요. 그래서 트레인 셋하고 데이터 셋, 테스트 셋이 있으면은 이거를 그냥 고정시켜 놓고 쓰시는 게 아니라 그 테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다른 분포에서도 활용을 해서 계속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시도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다 어 분석한 상황에서 저희가 그 최종 모델을 판단하는 이런 스킴으로 가시는 게 맞는 연구 진행 방향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이컴 파일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네. 그 다이컴 파일에 그게 뭐야, 정수, 인테저 넘버로 롱 인테저가 뭐 롱으로 나오죠. 예. 예, 그거를 PNG로 바꿔가지고 맨날 하던데, 그 이미징 하시는 분들이 네네. 왜 그렇게 PNG로 바꿔갖고 또 다시 바꿔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 아마 아이콘 부를 때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근데 네, 한번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다시 활용할 때 편하니까요. 네,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이콘 파일이 아무래도 더 용량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 좀 대단위 데이터 저장시킬 때는 그냥 아예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그 PNG도 아니고 그냥 넌 파일로 저장시켜 놓거든요. 어레이 파일로만. 예. 네. 예.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게 나중에 정말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진짜 스토리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예, 이제 오늘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강의. 네, 알버타 감사합니다. 대학의 윤지연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이 부분에 이제 전문가시니까 제가 좀 일반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하는 거 중에 이제 하나가 그 2D MRI에서 다이나믹 이미지에서 이제 튜머 오로 컨트롤링을 하는 건데, 이제 여태까지는 항상 이렇게 사람이 그려놓은 그 컨투어를 정답으로 하고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을 적용을 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유넷을 좀 변형을 시켜서 쓰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렁 같이 이렇게 왜 백그라운드가 컨트라스트가 높은 데서는 작동을 잘 해요. 근데 이제 리버나 뭐 프로스테 뭐 이렇게 바운드리가 좀 잘 안 돼 있는 이런 데서는 좀 한계가 많이 보여가지고 이거를 계속 찾다가 이제 앞으로 이게 뭐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나 겐 같이 아니면은 뭐 reinforcement learning 같은 부분을 적용을 하면 더 나아지려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게 옳은 방향인가, 아니면은 이게 이런 오로 컨트롤링 분야에서는 그냥 슈퍼바이즈 러닝을 계속 이렇게 발전시키는 게 좋은 건지, 그게 이제 판단이 잘 안 쓰거든요. 제가 이게 뭐 네. 읽어보고 해도 알고리즘은 알겠어요. 알고리즘은 알겠는데 이게 과연 작동을 더 잘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아웃풋이 별로 잘 안 나올 것이냐. 그래서 이게 잘 판단이 안 돼서 전문가시니까 이쪽에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맞는 방향인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요즘 굉장히 고민 중인 주제고요. 많은 연구자들이 이쪽 연구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말씀하신 세그멘테이션 문제가 특히 이제 그런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컨투어링 마스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또 정답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근데 저희가 딥러닝이 됐든 머신러닝이 됐든 바뀌지 않는 거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훨씬 퍼포먼스가 좋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갖출 수 있는 데이터셋 내에서는. 그래서 보통 전략적으로 가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거를 그려주는 사람들의 버든을 줄여주는 입장으로 가는 거고,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액티브 러닝 같은 게 있고요. 그래서 뭐 액티브 러닝이라는 개념, 이제 그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에 이제 휴먼을 안에 휴먼 인더 룹으로 넣어 가지고 하는 방식인데, 예를 들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장을 다 세그멘테이션 컨투어를 만든 다음에 이제 제가 학습시키면 좋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 이제 천장을 골라내서 세그멘테이션, 그러니까 마스크를 만들고 학습을 시키고 싶은데, 그 천장을 어떻게 고를 것인가를 제가 예를 들면 이제 뭐 처음에 100개를 만든 다음에 학습을 시키고 한번 돌려본 다음에 그 돌려본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나머지 이제 뭐 9,900장을 이제 한번 돌려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테스트처럼. 그 결과를 보고서는 이제 뭔가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케이스들은 추가적으로 사람이 더 그려줘서 이제 슈퍼비전을 해주면은 성능이 좋아지는 이런 방식으로 어, 하면은 뭐 그 만장을 다 컨투어 할 필요 없이 일부만 가지고도 성능 향상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가기도 하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아주 언슈퍼바이즈드는 좀 그렇고요. 이제 위클리 슈퍼바이즈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위클리 슈퍼바이즈드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튜머 리전이 있으면 튜머 리전 바운더리를 다 그려놓는 게 있으면 좋지만, 다 뭐 한 10,000장은 또 그렇게 그리기가 어렵다고 하면은 뭐 1,000장은 잘 그려 놓고 나머지 뭐 한 2,000장, 3,000장은 또 뭐 그냥 대충 박스만 친다든지, 아니면 대충 뭐 근처에 점만이라도 찍어서 좀 가이드를 해 주면은 그래도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요. 또 위클리 슈퍼바이저 중에 또 이런 식으로 또 사람이 또 그냥 직접 바운딩 박스를 찍어 주기도 하지만, 이제 모델 자체가 뭐 셀프 슈퍼바이저로 배우기도 하고, 또 고전적으로 썼던 그런 이제 저희가 뭐 레벨셋 기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어 한번 같이 이제 하이브리드로 활용을 해서 그걸 또 새로운 또 이제 아주 완벽한 정답지는 아니지만 그 위크 슈퍼비전으로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모델을 학습시키기도 합니다.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러면은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그 작동은 더 잘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아무래도 궁극적으로는 언슈퍼바이즈나 네. 특히나 의료 문제에서는 그 근거를 중요시하는 상황에서는 네. 지금까지는 뭐 언슈퍼바이저로 잘 됐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믿고 쓰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해서요. 네. 가능한 슈퍼비전을 할 건데 그 슈퍼비전의 버든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 방향으로 이제 흐름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분야에 한국 학회 대표적인 거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좀 그 홍보 삼아 말씀드리면은 예. 그 저희가 한국에서는 거의 그 세계적으로 거의 최초일 것 같은데요.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를 만들었어요, 아예. 아, 예, 그래서 그 의료진도 다 들어와 있고 뭐 산업계도 들어와 있고 이제 저희 같은 공학자들도 들어와 있는 하이브리드 학회고요. 제가 그 필요하시면은 제가 이번에 이번 기수에 제가 총무이사를 맡고 있어서 그 학회에 협력할 건이 있으시면은 얼마든지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관심 분야가 라디오믹스만 이세요? 아니면 다른 분야도 관심 있으세요? 이걸 이용하는 거를? 그러니까 방법론은 레디오믹스, 딥러닝 다 사용하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보여드린 예제처럼 단순히 이제 튜머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보다는 그 뒤에 이제 뭐 프로그노시스 프레딕션, 예, 이런 쪽에 뭐 리스크 스트라티피케이션 이런 쪽에 더 관심이 있긴 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메트리 쪽으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뭐 다른 분들도 도시메트리 관심 있는 분이 많지만 그 도시메트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스캐터 문제거든요. 음. 이렇게 뭐 그냥 뚫고 나가는 거는 다 확률적으로 계산이 가능하지만 한 번씩 부딪혀서 이제 그 안에 스캐터가 일어나는 거에 계산이 시간이 걸리고, 그 쉴딩 같은 경우는 쉴딩은 못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나와야지 계산이 되니까 그런 게 사실은 계산상으로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리니어 엑셀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조 세팅에 따라서 이제
계산하는 거에 따라 다 스케트가 틀려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그 조 위에서의 그 파리클의 그 디스트리뷰션하고 조 밑이나 아니면 환자 밑에 있는 파리클 디스트리뷰션을 그거를 이제 위에 거를 하나 이미지로 보고 그걸 어떤 거를 지나서 그 다음에 하나 나오는 걸 이미지로 본다면은 이것도 똑같이 이미지 처리랑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네, 그런 좋은 거 아이디어시네요. 네. 그런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가 해서 제가 사실은 뭐 엄밀히는 이게 좀 치료 테라피 쪽은 이제 많이 떠나와서 다이그노스틱 이미징 쪽으로 많이 와서요. 네. 하고 있진 않은데, 제가 그 한국에서 저기 그 지금 암센터 가 있는 천원중 박사와 관련해서 연구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좀 데이터를 좀 모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한번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을 통해서 한번 재현시켜 보는 예. 제 관심 그런 있는 게 그거거든요. 예. 아마 제가 알기로 천원종 박사가 좀 관심 있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또 어떤 분들이 그걸 진행하고 있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데이터만 물론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 게 중요한데 데이터만 충분히 모아진다면은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몬테칼로는 아닌데 그 메저먼트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위에서 찍고 밑에서 찍어 가지고 그 중간에 거를 계산하는 것이 한국에서 나왔어요. 한국 분이 나오고 그다음에 스탠포드에서 그거를 계속 하더라고요. 딴 사람이. 그래서 그런 분야, 이미징 분야 쪽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많이 사용하고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요즘 뭐 신약 개발이든 뭐든 하다못해 그 알파폴드라고 해가지고 단백질 접합 문제도 딥러닝으로 푸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왔으니까요. 그런 이제 피지컬한 문제들 푸는 데에도 많이 활용이 될 거라고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지났는데요. 감사드리고 그리고 김정호 박사님 제가 챗에서 잠깐 올렸지만 지난번 강의는 그 강의 자료가 다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 아, 그래요? 네. PDF로도 있고 동영상 강의도 유튜브에 있어요. 그래서 네. 혹시 관심 있으면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네. 네, 더 많은 시간을 뺏기엔 좀 죄송하기도 하고요. 네,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언제든지 제 이메일 주소가 아마 공유가 돼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연락을 주시면은 편하게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메일로 주셔도 감사합니다. 좋고요. 네. 네. 그래서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닿으면 좋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감사드립니다. 아, 부장님 뭐 마지막으로 말씀. 아니요. 예. 네. 정말 감사하고요. 예. 이런 기회를 저한테 주셔서 예. 그리고 많이 참여해 주신 캄피나 회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일단 리코딩은 이걸로 제가 마무리하고요.